자, 스택 응용 두 번째 수식 계산 살펴볼까요? 자, 수식 계산하기 앞서서 몇 가지 용어만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곱하기 이런 기호가 있죠.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연산자라고 그러죠. 연산자. 자, 연산자를 뺀 나머지를 다 뭐라고 그러죠? 뭐 A와 B 같은 것을 P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니까 연산의 대상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 P연산자. 그러니까 A와 B죠. 이 경우 A와 B 사이에 연산자가 옵니다. 자, 이런 표기법을 중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중위 표기법. 자, 여기서 중은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뭐가 가운데 위치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연산자가 가운데 위치한다. 그래서 중위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표기법도 있습니다. A, B 곱하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가 어디에 있죠? 예, P 연산자의 제일 뒤에 있죠? 자, 이런 것을 후위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위치한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이렇게 중위 표기법 A 곱하기 B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컴퓨터 쪽에서는 컴퓨터는 이렇게 중위 표기법으로 계산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후위 표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즉 A, B 곱하기 이렇게 되면 위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로 치면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거죠. 수식계산 두 번째 볼까요? 자, 중위 표기법으로 표시된 이 식의 경우에 A 더하기 B 곱하기 C인데요. 자, 이 경우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더하기보다 곱하기의 우선순위 높죠. 따라서 계산하는 데 있어서 A 더하기 B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B 곱하기 C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더하기 이렇게 이 순서로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식을 읽어가는 방향이랑 실제 계산하는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연산자의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서 중위표기법에서는 컴퓨터를 좀 바로 직접 계산하기 약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연산자 우선 순위 때문에. 하지만 후위 표기법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후위 표기법에서는 식을 읽어가는 순서와 곧 계산을 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순서를 한번 식을 읽어볼까요? 먼저 A를 처음에 읽어봅시다. P 연산자네요. 그러면 그냥 적어두죠. A. 자, 두 번째 B. 여전히 P 연산자죠? 여전히 B를 적어두고요. 자, 세 번째 C. P 연산자입니다. C. 그대로 적어두고요. 자, 드디어 곱하기. 연산자를 만났네요. 연산자를 만났으면 자기 바로 앞에 있는 P 연산자 두 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B와 C가 있네요. 그렇죠? 따라서 B 곱하기 C가 계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뭘 읽죠?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읽습니다. 그러면 더하기라는 연산자를 읽었으니까 바로 앞에 있는 P 연산자 두 개를 찾아야 되는데 뭐와 뭐가 될까요? 그렇네요. B 곱하기 C랑 A 차례대로 P 연산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후위 표기법에서는 식을 읽어가는 순서가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식이 계산되는 그런 방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식 계산 3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용어 정리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책에서 P 연산자와 연산자를 합쳐서 토큰이라고 부를게요. 토큰. 자, 수식 계산 세 번째입니다. 중위표기법으로 표시된 식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가로가 있죠? 가로가 있을 때는 가로가 항상 우선순위가 1등이죠. 따라서 B 더하기 C를 첫 번째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그 다음 우선순위는 높죠. 따라서 B 더하기 C를 곱한 B 더하기 C를 더한 값에 D를 곱하고요. 마지막으로 A 빼기 세 번째 이렇게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 자, 후위 표기법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앞서서는 우리 식을 읽어가는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 방식 그대로 하는데요. 이번에는 스택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볼까요? 자, P 연산자를 만나면 그냥 지나가라고 했는데요. 우리 스택을 이용해서 실제로 수식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는 P 연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푸시를 하십시다. 푸시. 그러니까 저장한다는 얘기죠. 자, A를 만났으면 푸시. P
P 연산자이기 때문에 푸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P 연산자 B 뭐라고요? 푸시. 또 푸시를 했죠. 자, P 연산자 C 푸시. A, B, C 세 개가 차례로 푸시가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연산자를 만났습니다. 연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산자를 만나면 그렇네요. 팝을 하면 되겠죠. 팝. 몇 개를 팝해야 될까요? 두 개를 팝해야겠죠. 왜 두 개를 팝해야 되죠? 연산자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팝을 합니다. 자, 더하기를 만났기 때문에 두 개를 팝하면 뭐와 뭐가 팝이 되죠? C와 B가 팝이 됩니다. 자, 팝이 됐으면 C와 B가 팝이 됐으면 자, 우리 더하기 연산자였죠? 더해주면 되죠? B 더하기 C. 더한 다음에 자, 더한 결과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될까요? 더한 결과를 연산 결과를 다시 그렇습니다. 푸시하면 된다. 푸시.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B 더하기 C가 새로 푸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죠? D죠, D. 자, D, P 연산자네. 어떻게 하라고요? 푸시를 합니다. D를 푸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연산자, 곱하기 연산자 만나죠? 자, 연산자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팝. 몇 개? 두 개. 두 개를 팝한 다음에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따라서 D와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두 개를 팝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되죠? 두 개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곱했습니다. 그 곱한 값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계산 결과를 다시 푸시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B 더하기 C 곱하기 D를 푸시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기 연산자네요. 빼기 연산자. 빼기 연산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팝을 두 개. 따라서 B 더하기 C 곱하기 D와 A가 팝이 됐네요. 팝이 된 이후에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빼기 연산자니까 따라서 A 빼기 B 더하기 C 곱하기 D 이 계산 결과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주면 되죠? 푸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식 계산 끝난 이후에 스택에 계산된 최종 결과가 푸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사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설명했던 그 내용을 알고리즘의 그 순서를 그대로 의사 코드로 기술했는데요. 자, while문을 돌면서 토큰은 뭐라고 그랬죠? P 연산자랑 연산자 합쳐서 토큰이라고 그랬죠? 토큰이 있으면 계산한 while문을 돈다는 얘기죠. while문을 도는데 만약에 P 연산자다 어떻게 하라고요? push 저장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연산자면 자, P 연산자 두 개를 팝하는 거죠. 차례로 팝하는데 그 순서가 거꾸로죠.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P 연산자 P 연산자 2가 스택에서 먼저 팝되고 P 연산자 1이 나중에 팝되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구합니다. 어떻게 구하죠? P 연산자 1, 연산자, P 연산자 2. 연산자는 뭐 사실 연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스택에 푸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Y문을 계속 돌면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스택의 제일 마지막에 유일하게 하나 딱 남아있는 거. 그게 뭐죠? 수식의 결과죠. 그 결과값이 마지막으로 스택에 이렇게 저장됩니다. 따라서 그 계산된 결과값을 스택에서 팝해서 리턴해주면 되겠죠. 리졸트 값을. 수식 계산을 위한 소스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상수값과 그리고 토큰이 뭐라고 그랬죠? P 연산자랑 연산자 합친 거라고 그랬죠? 토큰에 대한 구조체 선언이 있는 expression def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한 스택인데요. 우리가 앞서 토큰을 저장하기 위해서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스택에 관한 연결 리스트 구현한 스택에 관한 소스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수식 계산을 위한 수식 계산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앞서 선언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수식을 계산한 의제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참조하는 순서가 일단 이게 가장 expression def 파일이 가장 먼저 되겠죠. 그리고 expression def 파일 참조를 어느 파일이 할까요? 스택 파일을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캘크 파일을 참고하고 의제 파일을 참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떤 파일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택 파일이 있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스택 파일은 누가 참조할까요? 스택 캘크랑
그리고 이그젠플이 참조하겠죠. 마지막으로 스택캘크는 어떤 파일이 참조하죠? 스택캘크는 이그젠 파일이 참조하겠습니다. 이런 파일 간에 선후 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하시고 실제 수술 살펴보도록 하죠. 익스프레션 데프 파일에서는 먼저 연산자와 피연산자의 종류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C의 열거 타입이죠. 이넘이란 걸 이용해서 프레시던스,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열거 타입을 정의하고 있고, 그리고 여는 가로와 닫는 가로를 정의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연산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수, 플로트 같은 실수로 되겠죠. 그래서 오퍼랜드라고 해서 피연산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토큰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토큰은 결국 실제 값과 플로트 타입이네요. 그리고 프레시던스, 우리 앞서서 이넘으로 정의했었죠. 그래서 연산자, 피연사의 종류를 저장하는 타입이라는 내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이런 수식을 앞서서 우리 정의한 익스프레션 토큰 구조체를 통해서 나타내 보면요. 먼저 3개죠. 3개고요. 그리고 0으로 초기화를 해줬네요. 자,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오퍼랜드, 타입 오퍼랜드니까 피연산자겠네요. 그렇죠? 피연산자고 값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산자인데 플러스니까 더하기 연산자가 되겠군요. 값은 그냥 0으로 세팅을 해줬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자, 마지막으로 피연산자 값은 3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이 익스프레션 토큰의 구조체로 이렇게 3개의 익스프레션 토큰 구조체로 정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택을 구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서 4.2절에서 살펴본 연결 리스트 구현한 스택을 일부 수정한 그런 구조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더 파일 보시면 원래는 캐릭터가 저장되어 있던 것이 익스프레션 토큰 그 구조체를 저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헤더 파일 말고 그 C 파일을 보시면 C 파일에서는 헤더 파일 이름이 달라졌죠. 그게 있고 다음에 익스프레션 토큰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는 익스프레션 데프 파일을 인클루드 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실제 한번 해보실까요? 자, 4.2절에서 linked stack.c와 linked stack.h 파일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4.4절에 오죠. 익스프레션 데프 파일.h 파일은 제가 미리 작성해 놓았습니다. 붙여넣기를 하죠.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해요? 앞에 익스프레션을 붙이죠. 두 번째로 expr를 붙였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공사 언더바 제가 미리 프로젝트 생성을 해 놓았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 여기서 추가 기존 항목 누르신 다음에 우리가 좀 전에 복사한 expression linked stack.h와 .c 파일을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뭐가 달라졌죠? 캐릭터가 아니라 익스프레스 토큰이죠. 그래서 이 expr 토큰 저장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C 파일에서 뭐가 달라졌죠? C 파일에서는 expression def.h를 더 추가를 하고요. 다음에 expression linked stack 파일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수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pression linked stack.c 파일 가셔서 expr df.h 파일을 인클루드 해주시고 다음에 파일 이름 바뀌었죠? expr linked stack. 자, 그런 다음에 모두 저장. 다음으로 stackcalc.h와 stackcalc.c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추가 항목 stackcalc.h 추가 항목 stackcalc.c 파일. 자, 추가한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택 calc.c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 calc.c 파일의 소스를 보면요. 먼저 push ls expression token이라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expression token 데이터를 입력 파라미터 받아들여서 실제 push ls를 함수를 호출합니다. 즉 중간에 이런 스택 노드를 생성해줘야 되는 이런 귀찮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래퍼 함수, 그러니까 한꺼풀 쉬운 함수가 되겠습니다. 수식을 계산하는 calc expression 함수를 살펴보면요. 먼저 토큰에 대한 별을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습니다. 그리고 토큰의 개수 또한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습니다. 그래서 링크드 스택, 스택을 먼저 생성해주고요. 토큰의 개수만큼 루프를 돕니다. 루프를 돌면서 먼저 토큰의 타입을 입력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토큰의 타입을 먼저 봐서요. 토큰의 타입이 오퍼랜드, P연산자죠. P연산자면 푸시를 실행해줍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팝을 실행해주죠. 팝을 하나, 두 번. 그런데 스택이기 때문에 먼저 팝된 녀석이 P연산자 2고요. 나중에 팝된 녀석이 P연산자 1이란 거,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에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P연산자 값을 각각 추출을 합니다. 구조체에서. 그리고 팝된 연산자에서 연산자의 기호를 추출해서요. 그 기호의 타입에 따라서 토큰 타입에 따라서 토큰 타입은 위에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큰 타입에 따라서 만약에 플러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따라서 각각 연산을 수행해줘서요. 그 수행된 연산 결과값은 new 토큰이라는 데이터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 푸시를 해주죠. 푸시를 해주고 그리고 앞서서 팝된 P노드 1과 P노드 2에 대해서 메모리 해지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루프를 폼은 루프를 놓은 다음에 루프가 끝났으면 최종 수식의 결과값은 이제 스택에 유일하게 푸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팝한 그 결과값을 추출해서 화면에 출력해주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스택에 어떤 팝된 노드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empty 상태였으니까 뭔가 수식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스택을 메모리 해제해 주는 것으로서 함수가 끝나고 있습니다.